수원구청 옆에 헛설 씻다 운동장이죠. 50km 과속 단속하는 데오다. 바다라서 더 어렵게 바다라서 더 많이 플랜트를 지어서 들어야 돼.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인양 500m 앞 정보 수집 구간이라도 설설 댕깁시다. 그러면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내장량이 많다는 걸 아니까 아무리 삽질을 했다고 해도 그걸로 다 이게 뭐 10봉을 들었어요. 그런데 6-1관구에서 그 조그마한 유전에서 나온 가스만 팔아도 그거의 3배, 4배 장사가 됩니다. 일단 나오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막 많이 뜯으면 우리나라도 천연가스 유전이 있다가 고갈됐다고 하셨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진짜 고갈이 되나요? 고갈된다는 게 오일필드라고 말하잖아요. 오일필드, 굉장히 넓은 지역에 오일들이, 가스들이 막 있어요. 이게 굉장히 3차원 구조인데 한 곳에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뭐 퇴적층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을 텐데 위에는 가스가 있고 밑에는 기름이 있고 또 기름이 여기 있고 또 동서남북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든요. 그 하나가 이제 고갈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걸 저류층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저류 구조 하나에서 고갈이 된 건데 찾으려고 하면은 찾을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그러나 우리 매장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거죠? 그렇다고 지금까지는 생각을 해왔는데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죠. 이제 셰일가스 이야기 많이 들었죠. 네네네. 원래 셰일가스 이런 거는 자원축에 속하지 않았어요. 유전을 보면은 바다에서 해양 플랜트를 보면은 불이 항상 타고 있잖아요. 가스 태워버리는 거예요. 대기 중으로 나가는 개들이 문실기 치니까 태워버리는데 왜 그냥 태우냐면 얘들을 채집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산업적으로 없다는 걸 그랬었는데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이거 뭐 강은 많은데 빼내는데도 뭐 돈이 많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전통에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빼내는데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원래 셰일가스라는 게 엄청 미세한 우리 머드 같은 거 입자들 사이사이에 가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채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모여있으면 그거에 파이프를 꼽으면 쫙 나올 텐데 그게 아니고 입자들 사이사이에 넓게 분포하니까 과거에는 그거가 빼낼 가치가 없다고 차상성도 안 나오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지출을 기존에 수직으로 했잖아요. 지출을 수평으로 해요. 미음자로 들어가서. 수평으로 해서 셰일가스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층을 옆에서 뚫고 들어가요. 뚫고 들어간과 동시에 거기다 물을 집어넣어서 압력을 걸어서 깨트려요. 셰일을 깨트리니까 이제 온천지에 이제 크랙이 생기니까 그 안에 갇혀있던 가스들이 빠져나와요. 과거에는 이제 수동적으로 뚫으면 나오는 걸 썼다면 지금은 능동적으로 깨트려서 빼내는. 당연히 이제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충분히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채산성이 나온다 이거죠, 그게? 그렇죠. 기술에 대한 비용이 내려가는 거죠. 우리는 왜 없냐고요? 우리 있어요. 우리 있다니까요. 셰일 있어요? 셰일이요? 셰일가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동해 바다 이런 데 말고 그냥 우리 땅 안에는 일단 없죠. 우리는 맑은 물 나오죠, 주로. 아니요, 우리 칠광구 쪽도 뉴스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아, 그건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 사이에. 네네네. 거기가 이제 칠광구 쪽이죠. 예, 맞습니다. 그쪽에는 꽤 많은 석유나 천연가스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어져 있거든요. 분지가 퇴적층들이 이어져 있어요. 동중국해를 대만 앞바다에서부터 우리나라 제주도 남부까지 쭉 그 퇴적층들이 이어져 있고 퇴적층이 이어져 있다는 거는 그 안에 석유 시스템을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느 나라에서 가져야 돼?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 있는 곳까지 다 갖고 온다 그러면 이쪽에서 싫어하거든요. 먼저 꽂는 사람이 먼저 꽂는 사람이 먼저 꽂고 더 힘센 게 중요하죠. 이미 중국은 동중국해 쪽에서 가스를 개발하고 있어요. 일본과도 다 있고 우리나라도 다 있으니까 일본과 중국 사이에도 어떤 약간 그렇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고 우리와 일본 사이에도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점들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거죠. 석유 혹은 천연가스 이거는 어떤 분들은 과거에 뭐 공룡이 붙였던 거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 이거 공룡이 어떻게 그렇게 많냐 그냥 이제 무슨 식물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 이거 그냥 동식물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뭡니까? 알 수 있나요 이게? 네, 알 수 있죠. 뭐였는지 네네. 대부분이 해양 환경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양 환경이요? 주로 이렇게 식물이 죽으면은 석탄이 된다 그래요. 수치된다 그랬잖아요. 아, 식물은 죽으면 석탄이 탄소 주로 위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동물은 탄소 외에도 질소라든지 알고 있는 가스나 이런 것들, 예를 들면 탄화조성 자원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물성 생물들이 대량으로 죽을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이제 석유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아무리 그렇게 많이 죽어도 석유 뽑아낼 만큼이 되나? 그렇죠. 무슨 뭐 살던 공룡들을 싹 잡아다가 그냥 구덩이에 묻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공룡에서 이제 석유가 왔다라고 말하는 거는 소설이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단 생물량이 많아야 돼요. 그 지구상에서 가장 생물량이 많은 곳은 바다예요. 바다고 이기 차 세우면 안 되는 데오다. 수심 한 120m 이내의 바다. 여기가 이제 대륙붕 환경이고 거기에 가장 생물 생산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이 생물들이 죽게 되면은 바닥에 가라앉잖아요. 그럼 사체들을 먹어치우는 미생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미생물들이 너무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헛설 씻다 정보 수집 구간이오다. 생물이 잘 활동할 수 없는 바다 환경에서도 특정 심도 이상 내려가면 산소가 부족하고 그래서 호기성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요. 어쨌든 사체들이 쌓이더라도 그 사체들이 계속 회전면에 드러나 있으면 안 돼요. 다른 퇴적물에 의해서 덮이는 환경. 이게 잘 충족되는 환경인데 이물들이 대량으로 쌓여서 분해가 안 되고 갇혀서 잘 숙성이 돼가지고 석유나 가스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그러면 해양 환경에서 석유나 이런 게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또 석유가 많이 나오는 곳이 하와이에서 내려가지고 거기가 옛날에는 바다 환경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대륙붕 환경. 중동도 그렇고요. 사우디 뭐 이런 데는 옛날에 바다였어요. 네, 바다였어요. 보통 석유
서부가 일반적인 지열을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서부가 이제 주로 만들어지는 게 그래도 백악기에서 신생대, 그러니까 1억 년이 넘어가지 않는 그 이내의 어떤 바다 환경이었던 것. 그런 곳에서 유기물이 충분히 성숙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최적의 조건인 곳에서 서부가 나오는 거죠. 지금도 원칙적으로는 1억 년 뒤에 석유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지금도 이제 드래곤 환경에서 열심히 이제 생물사체들이 쌓이고 있는 그런 것들은 주로 플랑크톤들. 플랑크톤들이 가장 생물량이 많아요. 바다에서. 그렇겠네요. 그 친구들이 대신 미생물과 만나지 않아야 되고